그러게요. 기름값이 무서워. 이제는 BMW, 버스, 지하철, 도보로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기사일까요? 볼게요. 네, 맞습니다. 국제유가가 생산 차질 우려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위협,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생산시설 드론 공격, 그리고 터키 남동부에 있는 송유관 폭발까지 이어지면서 원유 생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려 15.62%나 상승했다고 하네요. 현지 시간 19일 미국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2월물 국제 유가가 바로 86.96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2014년 이래로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감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가 원유의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도 회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원유의 가격을 더욱더 상승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원유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을 의미를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기름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악화된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연준 쪽에서 양적 긴축을 조금 더 서두르지 않을까?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세계 증시가 빠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락세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 이제 뭐 FOMC 다음 주부터 FOMC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국제 유가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지금 한 20%만 더 올라가면 바로 이제 $100입니다. 배럴당 $100면은 이제 벌써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 거의 뭐 제로까지 내려갔던 이 국제유가가 지금 벌써 이제 뭐 $86, $85로 오고 있는데, 이 국제유가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런 정세가 좀 불안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변동이 생기고 있는데, 작년에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에 12월 1일 날 $65 57센트였는데 지금 오늘 가격대가 이제 $86, $85를 가니까 불과 이제 한 달 보름 사이에 거의 한 30%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이런 영향에다가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또 뭐 아랍에미레이트 석유 시설에 이제 드론 공격에 의해서 또 파괴가 되면서 그런 쪽에 영향도 있었고요. 또 러시아의 송유관도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겼는데 특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가장 긴장감이 가장 높죠. 최근 뭐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독일의 어떤 그런 정권 교체 이 혼란 시기를 타서 러시아가 그런 우크라이나 쪽에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서로 어느 정도 양분화되어 있는데 한쪽은 반러시아 쪽, 한쪽은 친러시아 쪽인데, 그 친러시아 외에 이제 이 반러시아 쪽에서 나토와 좀 친근하게 돌아가면서 나토 쪽에 기울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연합훈련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가 그런 자국의 그런 군대들을 국경에 지금 배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대응하는 성격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2014년도를 거꾸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공격을 해서 군사적으로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도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배치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러시아에서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서 지금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그 유럽 쪽에 공급하고 있는 양의 거의 80%를 러시아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천연가스 시세도 굉장히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11% 이상 뭐 급변동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실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강화되면서 이런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설 연휴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설 연휴 3거래일 동안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떤 거래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배제되기 때문에 그런 할리데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아마 우리나라 시장,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거기다가 또 FOMC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오늘 시장이 반등했지만 그래도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조금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모든 재화들이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유가뿐만 아니라 광물질 모든 재화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아무래도 FOMC에서 좀 뭔가 페드에서 또 강화된 그런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제적으로 우리 한국은행도 대처를 하고 있고 우리 시장 그 국제 유가의 상승세에 어쩔 수 없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